자격시험 및 자격제도에 관한 설명에 틀린 것은 해놨는데 뭐 그 중요한 주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3번으로 바로 가요.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는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자격시험에 응시한다 뭐한다? 뭐한다. 그래서 경과되어야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오죠.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되는 게 5번이라. 자격증을 분실한 경우에 자격증 재교부는 누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자격증을 교관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옵니다. 그래서 3번과 5번만큼은 다른 시험 문제에서 끼어들어오기 때문에 꼭 알아놔야 된다. 자, 그런데 2번이 틀렸네요. 미성년자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한다, 뭐한다?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1000명 정도가 응시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응시자 숫자가 23만 명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좀 늘었습니다. 원서 접수하는 때는 제가 좀 줄 걸로 예측이 됐는데 결과 뚜껑 열고 보니까 작년보다 늘었어요. 인원이. 알겠습니까? 늘었는데 학원에는 수강생이 줄은 건 사실이거든. 알겠어요? 근데 인원은 늘었다라는 거는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라는 소리라요. 알겠습니까? 학원에 나와서 공부할 여건은 못 되겠고, 알겠어요? 그래도 뭐다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중개사 시험에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겠고, 그래서 응시 원서 접수자는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시험장에 가는 사람의 머리수가 23만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23만 명이 1차 시험만 치고 나올 수도 있고, 뭐 2차 시험만 치고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둘 다 치고 나올 수도 있고, 그것이 하여튼 머리수가 23만 명이다 이 말이야. 조만간에 이제 수능 시험 인원하고 비슷비슷해질 상황이 온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학생 수가 많이 줄은 상황이란가. 알겠어요? 그 다음 27번 틀린 것은 1.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 뉴스 대표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중개행위를 하는 것은 유사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자를 공인중개사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하는 명칭은 유사 명칭으로 보는 거다. 2번 자격을 취득한 자는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자격 취득해봤자 공인중개사밖에 더 되나? 등록하지 해야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고 개업 공인중개사라야 회원이 될 수 있는 거지. 3번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1차와 2차로 구분해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예외는 뭐냐? 예외는 이렇게 돼 있어요. 구분하되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 여기 예외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현재는 원칙대로 시행하고 있다. 예외대로 시행하고 있다. 예외대로 시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 하는 말이 안 붙어 있죠? 그럼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거 났잖아. 이 말 뜻은 뭐냐? 동시에 시행 안 하는 거야. 그럼 다른 날 친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1차 날짜, 2차 날짜 다른 날 친다라는 소리. 4번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도 있고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자는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무효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됩니다. 그렇죠? 28번 자격시험에 관한 설명에 틀린 것은 해놨는데 다 필요 없고 3번만 봅니다.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당의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 수수료를 내야 된다, 안 된다? 내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이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가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일 정확합니다. 물론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한다 해도 틀린 건 아닌데, 그렇죠?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려면은 여러분들은 시도지사가 위탁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위탁에서 시행하고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정하는 수수료를 내는 거 아니에요.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낸 거다, 여러분들이. 알겠어요? 여기에는 위탁에서 시행했다 그런 말이 나오나? 안 나오잖아? 그래서 당의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 됐고 29번으로 갑니다. 자격증 대여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을 대여한다, 뭐한다? 뭐한다. 어떤 경우에도 대여한다, 뭐한다? 뭐한다. 장관의 허가가 있어도 한다, 뭐한다? 뭐한다. 일시적으로라도 한다, 뭐한다? 뭐한다. 2번 자신 명의의 중개사무소에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금을 투자케 하고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는 것만으로는 자격증 대여라고 한다, 뭐한다? 뭐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이것 때문에 이런 현상 때문에 알겠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동네에 있는 중개사무소에 들려봅니다. 중개사무소에 가면은 소장이 있나 없나?
있죠? 이 소장이 바로 누구? 뭐라고 부르는 우리 법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부르잖아. 알겠어요? 맞죠? 등록한 자니까. 근데 이놈의 소장님이 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 하냐? 사장님 아주 안 나오셨는데요. 이간다. 이 소장이 내한테 이야기하기를 뭐라 한다? 사장님 아주 출근 안 하셨는데요. 이간다. 이 사무실에 사장님이 이 사람 아이가? 상식적으로 이 사람이 사무소잖아요. 맞죠? 이 사람이 등록한 사무소인데. 그럼 저희가 사장님인데 사장님 아주 출근 안 하셨는데요. 간다. 그럼 뭘 뜻하는 거야? 바로 이기야. 알겠어요? 자, 봐봐요. 여기에 중개사무소가 있다. A. B. 요도 중개사무소가 있다. 요도 C. 중개사무소가 있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요 A 사무실에는 갑이 소장이야. 에이? 요는 을이 소장이야. 요는 뭐다? 병이 소장이야. 알겠어요? 맞죠? 그런데 이 사무실 보증금하고 월세하고 다 누가 낸다? 내가 낸다. 알겠어요? 내가 내. 알겠어요? 그러면 이 갑을병이 내보고 사장님 가겠나 안 가겠나? 가는 거예요. 내가 이 보증금 냈고 월세도 내고 다 한 거야. 알겠어요? 그럼 나는 뭐 갖고 돈 버노? 이 갑을병이 열심히 일한다 안 한다? 이래가 돈 번다 안 번다? 벌어요. 그 돈 버는 것의 일부분을 내한테 가온다 안 건다? 가온다. 그 이익만 분배받는 거잖아요. 내가 이 사무실에 보증금 내고 월세 냈다 하더라도 이 사무실 출근해가 중개업무 수행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자격증 대여다 아니다? 아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자본 투자해가 그냥 뭐다? 중개업을 통해서 이익을 챙긴 것 뿐이지. 알겠어요? 내가 중개업무 수행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소리예요. 알겠어요? 이런 거 가르쳐주면 여러분들이 돈 많으마 이렇게 다 하라고. 알겠어요? 그 대신에 이 출근해가 뭐를 안 해야 된다? 일을 안 해야 돼. 일을. 알겠습니까? 중개업무는 여러분들이 한다면 한다. 내가 뭐 하잖아요. 난 등록한 것도 아니고 내가 소속 공인중개사도 아니고 돈만 돼 있지 뭐. 알겠습니까? 그런 경우 많아요. 알겠어요? 왜 사무실 차리는데 일단 보증금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까? 그 보증금을 댈 수 없어가지고 이 소장이 갑이 자기가 보증금 댈 능력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근데 자격증 땄다. 그런데 돈은 벌어야 되겠고 그럼 사무소는 오픈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사장님 찾잖아요. 알겠어요? 그런 거다. 이거 아무 불법이 없어요. 3번 자격증 양도 대여한 자는 3년이 아니라 1년. 4번 아닌 자가 거래를 성사시켜 작성한 계약서에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인감을 날인한 행위가 이런 게 바로 무슨 대여행위다? 자격증 대여다라는 거죠. 4번이 답이네. 자격증을 양수 대여받아 중개업을 영위한 자는 양수 대여받아 중개업을 영위했대요. 양수 대여받아 중개업을 영위했대요. 무등록이가 등록이가. 자격증을 양수 대여받아 중개업을 영위했대요. 무등록이가 등록이가. 무등록이지. 자격증을 남의 자격증을 대여받아가 중개업했다 하는데. 그러세요. 남의 자격증을 대여받아 중개업을 수행했다 하잖아요. 그럼 무등록 중개업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럼 3년 맞나 안 맞나? 3년인데 1년까지 들려봤잖아요. 그러세요. 근데 법조문에는 이렇게 안 나오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양수 대여받아 양수 또는 대여받아 뭐한 자는 사용한 자는 1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세요. 뭐한 자는 사용한 자. 그럼 저는 사용이라 않겠고 뭐겠다? 중개업을 영위한 자는 겠어요. 사용한다 하는 말과 중개업을 영위한다 하는 말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럼 법조문에 있는 이 사용이라는 말은 중개업에 이르지 않을 정도.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중개업에 이르지 않을 정도. 그러면 1년이다. 이 말이에요. 30번 자격증 대여에 관한 것을 틀린 것은 자격증은 보조원으로 고용신고된 자에게 대여한다 뭐한다? 뭐한다? 어떤 경우도 대여가 안 된다. 그러세요. 공인중개사인 갑이 자신의 자격증을 을에게 대여한 경우는 몇 년이다? 1년이다. 3번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는 자격증을 대여한 자의 자격을 뭐 해야 된다? 취소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사용하면 1년이다. 5번 등록관청은 자격증을 양도 대여한 자 또는 양수 대여받아 사용한 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 맞다 맞다? 맞다.
그래서 틀린 것은 뭐 1번이다. 31번 유사명칭 사용 금지.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위반하면 몇 년이다? 1년이다. 5. 무자격자가 부동산 카페라고 표시한 5개 광고물을 설치하고 부동산 대표라는 명칭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한 것은 당연히 유사명칭을 사용한 것으로서 1년짜리다. 5.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 뉴스 대표라는 명칭을 사용해도 유사명칭. 4번 중개사무소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명칭을 사용하는 자를 공인중개사로 오인하도록 할 위험성이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유사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는 거고, 중개보존이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되는데 사용한 경우는 그를 고용한 기업 공인중개사가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알겠어요? 왜? 무슨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양벌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알겠어요? 이 31번에 5번하고 31번에 5번하고 아까 어디 나왔는데 알겠어요? 31번에 5번하고 어디 나왔는데 알겠어요? 아, 이거 안 나오고 2회에 나왔구나. 2회에. 알겠어요? 2회에. 알겠어요? 됐어요. 못 찾겠다 지금. 그러니까 중개보조원은 직원 아닙니까? 직원이 유사명칭을 사용하면은 1년짜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거고, 형벌에 해당하는 행위를 직원이 저질렀으면 양벌 규정이 적용돼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벌금형을 과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32번 개설 등록에 관한 설명에 틀린 것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서 어디에는 서식에는 가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서식을 본 적이 있다 없다? 없어. 이거 막 힘들죠. 그래도 머리를 좀 굴려봐요. 서식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로 뭐과 뭐뿐이다? 법인과 공인중개사만이 있어요. 여러분들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은 몇 종류고? 3종류인데 이거는 법인과 공인중개사만이 있다 하면 O로 보이나 X로 보이나? X로 보이잖아? O예요. 어디에는? 서식에는. 봐봐.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는 현행법에 따라 등록 신청하나 뭐하나?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는 현행법에 따라 등록 신청하는 사람이가 안 하는 사람이가? 안 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등록 신청서 서식에는 부칙이 표시되어 있겠나? 안 돼 있지. 그럼 법인과 공인중개사만이 있다. 오지. 그것이. 그럼 등록증 서식에는 등록 신청서 말고 중개사무소 등록증 서식에는 개업공인중개사 종별이 몇 종류로 표시되어 있다? 3종류로 표시되어 있지. 그것이. 이렇게도 시험 문제 내나? 하지 말아요. 옛날에 이런 지문이 나왔어요. 개업공인중개사의 봐봐요. 등록을 행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과 이론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은 구별된다. 여기 나왔어. 5예요. 등록을 행하는 개업공인의 종별은 몇 종류? 2종류. 이론상 개업공인의 종별은 몇 종류? 3종류. 그래서 구별된다. 걔가 5로 나온 적이 있다. 그렇게 물어본 걸 저는 서식을 통해서 물어본 거다. 등록 신청서 서식에는 부칙 표시가 안 나와. 당연히 현행법상 신규 등록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이거 조금만 생각해 보면 되는 기다 말이야. 서식을 본 적이 없어도. 그렇지. 그런데 수업할 때 제가 서식을 보여드렸어요. 그 다음 2번에 소속 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나 없나? 없어요. 이중 소속 금지잖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려는 협동조합은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라 해야 되죠? 오지. 4번에 폐업신고 1년 이내에 사무소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는 공인중개사는 업무의 연속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실무교육을 안 봐도 되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부작위 의무의 해제로서 학문상 허가의 성격을 지닌 행정행위로 볼 수 있다. 옵니다. 5번이 제일 어렵죠. 틀린 것은 뭐 2번. 답은 쉽게 만들어 놨으니까 뭐 어려움은 없는데 5번이 어려운 거잖아요. 부작위 의무의 해제, 부작위 의무의 허제, 부작위 의무의 해제, 부작위 의무의 해제, 부작위 의무의 해제 이 말하고 학문상 허가하는 말은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같은 말이에요. 그렇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렇지? 자, 여러분들 도로교통법 운전면허 받아서 운전해라 하잖아. 법에서 면허 받으라 하고 용을 쓰잖아. 면허. 그럼 면허 받기 전에는 운전하나 뭐나? 무슨 의무고? 부작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면허 받으면 부작위 의무가 왜 되노? 해제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 학문하는 사람들은 뭐라 한다? 다 허가라고 불러요.
그 도로교통법상의 운전 면허도 학문상은 뭐다? 허가한 거예요. 건축법상의 건축 허가하죠? 허가받기 전에는 건축행위 하나 뭐 하나? 허가받으면 하잖아. 그럼 건축 허가도 학문상 뭐다? 허가한 거예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기 전에는 중개업 하나 뭐 하나? 등록하니까 뭐 한다? 해제되잖아. 그럼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도 학문상 뭐다? 허가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봐봐요. 면허다, 허가다, 승인이다, 신고다, 등록이다, 여러 가지 용어를 많이 쓰잖아. 우리 학문나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들어보면 용어를 달리 쓰기나 말기나 뜻은 똑같은 기다.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면허라고 쓰기나 허가라고 쓰기나 승이라고 쓰기나 뜻은 뭐다? 똑같은 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봐봐요. 주택법에 사업계획 승인 가능이 나오나 안 나오나? 단독주택 30호 이상,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대지조성사업, 완전건매타 이상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도지사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받는다? 받아야 된다. 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는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택법은 사업계획 승인캐, 사업계획 승인캐. 그 승인받은 게 건축허가 받은 것으로 본대. 그 승인이나 건축허가나 용어는 따라지면 뜻은 같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지? 학문상 허가의 의미를 쓰면 다 똑같은 기다. 그래서 이 학문적으로 접근에 들어가면요. 사회 현상이 이 현상 발생하고 저 현상 발생하고 요 현상 발생해도 그 현상들을 분석해 보니까 같은 현상으로 보여. 그러면 그 현상의 처방전은 똑같이 나오는 거잖아요. 같은 현상으로 보이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됐고 33번에 1.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거래를 중개하면서 거래 당사자에게서 단지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요구하는 데 그친 경우에도 중개업이다 중개업 아니다? 중개업이다 중개업 아니다? 중개업이다 중개업 아니다? 중개업 아니다. 뭘 안 받았기 때문에. 보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런데 이 등록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런데 중개업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무등록 중개업은 아닌 거예요. 알겠어요? 그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거예요.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그게 틀려버렸죠. 2번 업무 정지처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정지처분 기간 중에 당해 중개업을 폐업하고 다시 등록 신청한다 뭐 한다? 뭐 한다? 왜 뭐 한다? 왜 뭐 한다? 이런 걸 보통 왜 뭐 하느냐고 물으면은 이렇게 답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거든요. 정지기간 중이잖아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공부한 사람은 극히 100% 떨어집니다. 그럼 뭐라고 답한 사람은 합격하느냐? 결격사유잖아요. 이렇게 해야 돼. 우리 공인중개사법 공부한 바 있다면 이 결격사유 맞나? 맞잖아요. 업무 정지처분 받고 폐업 신고한 자로서 그 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무슨 사유 중에 하나다? 결격사유 중에 하나다. 그럼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등록 신청하나 뭐하나? 그렇게 설명할 줄 알아야 시험에 적합하게 알고 있는 거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지? 그 다음 3번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등록 신청한다 뭐 한다? 뭐 한다? 근데 소속 공인중개사도 등록 신청한다 뭐 한다? 뭐 한다? 제외죠. 알겠지? 4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별 달라질 때는 등록 기준이 달라지니까 원칙적으로 무슨 절차를 밟아야 된다? 신규 등록 절차 밟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다 없다? 종별이 달라지는데도 불구하고 신규 등록 절차 안 밟아도 되는 예외가 있더라 없더라? 있습니다. 한계가 있죠? 큰일이네. 공부 진짜 안 한다.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격을 취득해가 통일등록관청관할 구역 안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종별 변경해가 업무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그렇죠. 이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고 기억을 떠올리는 거잖아요. 기억을 떠올리는 거는 여러분이 자꾸 반복하는 그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 다음 5번에 등록관청이 등록증을 교부하는 때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설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보정설정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뭘 준다? 등록증을 교부한다. 그 소리잖아.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34번 개설 등록에 관한 쓰면 틀린 것은 이라는데 1 나오네.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등록관청관할 구역 안에서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는 등록증 무슨 사유다? 재교부 신청 사유잖아. 신규 등록 절차 밟을 필요 없다는 거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는 자와 사무소의 임차인이 반드시 같은 사람일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무슨 것만 확보하면 되니까?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니까.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7일 이내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게 돼 있다. 알겠어요? 이 통지받은 때로부터 이제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죠. 4번 등록관청이 등록증을 교부한 사실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사항이고 교부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때도 재교부 신청 사유입니다. 5죠. 그 틀린 것은 뭐 어디 있노? 없는데. 1번이 틀렸네요. 1번에 그 두 번째 줄 끝에 관할구역 안에서 다음에 누구로 했노?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요것 때문에 틀렸어요. 누구로 업무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업무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 재교부 신청이야. 알겠습니까? 35번 등록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산관리공사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자산관리공사도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정한 등록 기준을 갖출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게 틀려버렸네. 중개법인으로 개설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면적 이상의 사무소를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면적 규정은 있다 없다? 없다. 틀려버렸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에 관한 규정은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변호사에게도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 변호사도 등록 기준을 갖춰야 한다, 갖춰야 된다? 갖춰야 된다. 5니.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만이 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있다. 틀려버렸죠. 협동조합도 등록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5번 가설 건축물을 확보한 경우에도 건축법상 가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경우라면 등록하나? 뭐합니다. 가설 건축물 대장은 제외한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36번 등록 기준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어야 한다. 틀려버렸죠. 중개업만이 아니고 중개업 플러스 몇 가지다? 6가지. 2번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는데 대표자 포함이 아니라 뭐다? 제외다. 제외. 틀렸고. 임원 또는 사원이라도 중개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경우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틀려버렸어요. 중개 업무를 담당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임원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임원이기만 하면 다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말한다? 받아야 되고. 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 사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해야 됩니다. 이게 5네. 업무 정지기간 중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등록한다 뭐한다? 뭐합니다. 이렇게 등록이 가능해버리면 공동사용이 되거든. 근데 업무 정지기간 중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를 활용해갖고는 공동사용한다 뭐한다? 뭐하거든. 그래서 4번이 5입니다. 37번 등록에 관한 설명이 옳은 것은 개설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뭐한 건물? 사용대차한 건물에도 개설 등록한다 뭐한다? 합니다. 왜?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니까. 알겠어요? 사용대차가 뭐예요? 자, 봐봐요. 한 분은 빌려주는 거 했고 한 분은 공짜로 했어요. 어느 쪽이 핵심이에요? 공짜가 핵심이잖아. 핵심을 찔러야지. 빌려주는 거는 임대차도 있고 뭐다? 소비대차도 있고 뭐다? 사용대차도 있는 거예요. 이 셋 다 대차 계약이에요. 다 빌려주고 빌려받는 계약이잖아요. 알겠어요? 이 계약은 서로 뭐다? 특징이 구별되는 거죠. 알겠어요? 이 대차의 특징이 뭐다? 공짜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알겠습니까? 그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근데 알겠어요? 이 소비대차와 임대차는 둘 다 공짜가 아니거든. 유상이거든. 그러면 구별되는 특징이 뭐예요? 이것과 이걸 구별되는 특징. 이기라. 물건이 달라요. 물건. 목적물이 다르다 이 말이야. 임대차에 여러분 동산 임대차 가는 거 들어봤나? 부동산 임대차 가는 말 안 들어봐도 동산 임대차 가는 말 들어봤나? 안 들어봤죠? 그렇지. 그렇죠? 자, 그럼 봐봐요. 이 소비대차는 목적물이 금전 기타 소비물이 목적인 거야. 그러니까 부동산 소비대차 계약하는 거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임대차와 소비대차는 목적물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는 알겠어요? 이건 유상이고 이건 무상이다. 구별되잖아? 근데 이거는 부동산도 뭐다? 사용대차 계약이 돼요. 동산도 뭐? 사용대차 계약이 돼요. 자동차 사용대차 하면 되거든. 알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뭐다? 부동산 임대차.
그게 차이가 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거는 같게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거는 다르게 분석할 수 있는 이런 공부 방법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법 참 공부할 때부터 그거부터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처음에 민법 공부할 때 물건의 종류 하면은 뭐다? 용익물건, 담보물건 이렇게 구분하잖아? 그럼 용익물건, 걔가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걔. 그럼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은 다 무슨 물건이다? 용익물건이다. 그럼 그 공통점 아닙니까? 용익물건이다라는 점이 공통점인데. 근데 이제 전세권 따로 공부하잖아? 지상권 따로 공부하잖아? 따로따로 공부할 때마다 이제 전세권과 지상권의 차이, 지상권과 지역권의 차이, 이런 것들은 차근차근 분석해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같은 점은 다 용익물건이라는 게 같은 점이야. 알겠어요? 근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있잖아. 그걸 공부하는 거잖아요. 알겠어요? 항상 책을 읽을 때 같은 거는 같게 볼 수 있어야 되고 다른 거는 다르게 구별해서 딱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봐봐요. 아까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면허하고 주택법상의 사업계획 승인하고 뭐다 우리 중개사법에는 등록회사하는데 뭐다 글자를 달리 써보이 우리 눈에 보니까 같은 게야. 부작위 의무의 해제로서 의미를 지니는 거는 똑같은데 뭐 같은 거는 같이 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다른 점이 있다면 또 다른 점을 분석해가 봐야 된다. 봐야 돼요.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이런 점에서 건축허가가 좀 달라요. 뭐 기속행위라는 점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일정한 경우를 빼고는 무조건 등록 시켜줘야 된다. 시켜준다? 시켜줘야 돼요. 근데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는 뭐다? 기속행위다. 재량행위다. 재량행위라요. 그 점에서 또 차이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더 정확하게는 기속재량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기속재량이든 자유재량이든 재량은 재량이야. 그건 더 어려워지는 거고 그 성격이 다른 점은 다르게 분석을 해가 공부하는 이게 학문이에요. 이게 공부. 우리가 거창하게 학문하지만 학문 갈 거 없을 거야. 학문이 공부야 공부.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것이요. 어떤 선생들은 우리가 뭐 중개사 자격증 시험 치러 공부하러 왔지 학문하러 왔나 계산인데 그거 엉터리예요. 학문이 곧 공부인데 뭐 그것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는 선생들이 꼭 보면 뭐다 암기식으로 강의한단 말이에요. 암기 비법만 잔뜩 가르쳐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해는 하나도 안 되는 거야. 그게 무슨 공부고 그것이요.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깊이 있게까지 우리가 공부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뿐이지 조금 기본적으로만 공부하면 되지만 그것도 학문하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 몇 번 하다가 37번에 2번 외국인은 이 법에 한 자격을 취득하였더라도 국내에서 등록할 수 없다고 틀려붙죠. 등록하면 되지 뭐. 결격세 해당되지 않으면 정면서로 제출해서 등록하면 돼. 가설건축물 대장이 된 건물에는 등록한다 뭐 한다? 뭐 한다. 가설건축물 대장은 제외했겠죠.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후 다시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면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는데 이때는 폐업기간과 관계없이 실무개혁이 면제된다 해놨습니다. 다시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는 경우 폐업기간과 관계 있나? 있죠? 폐업 후 1년 이내에 다시 등록할 때 면제되지. 1년 지나면 다시 받아야 되잖아. 그게 틀렸었네. 알겠어요? 법인의 경우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야 하고 대표자를 포함이 아니고 제외죠. 제외한 나머지 임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야 되잖아. 알겠어요? 그래서 뭐다? 답은 3번이네. 38번 개설 등록하려는 경우 법인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해놨습니다. 특수법인은 생각하지 말고 풀어라라는 거죠. 기업, 중개업 및 주택의 부동산 관리 대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도 등록 요건에 적합하죠.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사회적 협동조합도 등록 신청하나? 뭐하지?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잖아. 제외잖아. 제외. 우리 협동조합도 등록할 수 있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하면서 공부했잖아요. 틀렸겠지.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이 몇 명이라면 7명이라면 7 곱하기 3분의 1하면 얼마고? 2점 얼마죠? 그러면 몇 명 이상이라 해야 된다? 3명 이상이라 해야 되잖아. 리얼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분사무소 책임자 이외의 소속 공인중개사도 실무교육을 받는다 말한다? 받아야 된다. 거기 나왔던 거 없고. 그래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은 뭐다? 기억을 골라야 될 것이 있고 뭐? 기억 부이네. 1번 하나 부이네. 알겠어요?
39번 등록에 관한 설명이 옳은 것은 등록을 신청받은 등록관청은 등록 여부를 신청일로부터 며칠 이내 7일 이내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돼 있잖아. 서면으로. 틀렸죠. 소속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 뭐하죠? 이중소속 금지니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등록 기준을 갖추어야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틀렸죠. 시도지사는 개설 등록한 자에 대해 법령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한다 하는데 등록증 교부는 등록관청이 하지. 틀렸죠.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로 인한 부동산 매매 계약이 당연히 무효인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무등록 중개업하는 사람을 처벌할 뿐이지 거래 계약은 유효하다 아니하다? 유효하다. 무조건 유효는 아닙니다. 그래서 당연히 무효인 것은 아니다. 당연히라는 말을 적어놓은 거는 여러분 국어가 이래서 봐봐요. 무효가 아니다 하는 말과 당연히 무효가 아니다 하는 말 의미가 같겠나 다르겠나? 무효가 아니다 하는 말만 하면 유효다는 소리잖아요. 에? 당연히 무효가 아니다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무효일 수도 있고 유효일 수도 있다라는 소리라요. 정확하게는 당연히 무효가 아니야. 알겠어요? 왜냐하면은 알겠어요? 당연히라는 뭐다? 말을 쓰는 게 정확한 것이 유효일 수도 있고 무효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거래 행위 자체가 반사의 질서에 해당하는 법률 행위면은 무효가 무효이고. 자, 봐봐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를 해요. 매매를 하는데 이걸 중개를 합니다. 누가 중개를 하느냐? 요 놈이 중개를 해요. 무등록 중개업 하는 놈이 중개를 해요. 그럼 이 사람은 처벌 대상이잖아? 그런데 이 매매가 뭐 유효일 수도 있고 무효일 수도 있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말은 요 매매 자체가 반사의 질서에 해당하는 법률 행위라면 무효지 뭐. 불공정한 법률 행위면 뭐다? 무효지 뭐.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런 겁니다.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글을 쓰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 근데 저런 걸 글자 보면요. 다른 교재 안 봐봐요.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써야 정확한 교재인데 알죠? 유효다 해뿌리. 유효다 하고 쳤뿌리. 유효다 해뿐다.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알겠어요? 그 글이 부정확한다고 그런 것들이. 알겠어요? 그 다음 40번에 1. 중개법인과 공인중개사의 등록 신청 시 중개사무소 확보 기준은 같다 다르다? 같다. 법인으로 등록 신청한다고 사무소의 확보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면은 중개업에 대한 무슨 금지가 해제될 뿐? 무슨 금지가 해제될 뿐? 일반적인 금지가 해제될 뿐 법령상의 다른 금지사항까지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또 문장이 어렵죠. 무슨 소린지 제가 설명해 볼게요. 일반적인 금지다 하는 말은 뭔 뜻이냐 이런 게야. 일반적인 금지다 하는 말은 자 봐봐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중개업을 한다 뭐 한다? 뭐 한다라는 게 누구라도 뭐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뭐를 뭐 한다? 중개업을 뭐 한다라는 게야. 알겠어요? 그런데 등록했어요. 등록하고 나면 이제 중개업을 한다 뭐 한다? 하는데 중개업을 하지만은 그렇다고 모든 행위를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법에서 요런 거 못하도록 막아놓은 게 있으면 한다 뭐 한다? 뭐 하는 게다 이 말이지.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금지행위 있나 없나? 있잖아. 등록한 개업 공인중개사라도 중개업 하잖아? 중개업할 때 금지행위는 하나 뭐 하나? 뭐 하잖아.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타 법령상의 뭐다? 금지사항까지 다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중개업을 뭐 한다라는 이런 일반적인 금지가 해제될 뿐이지. 알겠습니까? 3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망 또는 해산한 경우에도 등록 취소처분이 있어야 등록일이 소멸되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일신전속적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망 해산과 동시에 자동 효력 소멸되는가 이거. 4번 등록관청은 개설 등록 신청이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등록시켜줬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공무원이 자격증 따가지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해 오마 당신 공무원 신분이네. 그러면 등록시켜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소리잖아. 5번 중개사무소는 건축법령상 근린생활시설로 분류가 돼요. 일반 업무시설의 경우에도 등록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합니다. 알겠어요? 일반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 이런 것들은 면적의 차이가 좀 있을 뿐이라. 알겠습니까?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이것도 면적의 차이가 좀 있을 뿐이라. 알겠어요? 근데 우리 중개사무소는 면적의 규제를 한다 안 한다? 안 하니까 1종 근린생활시설도 등록 가능하고 2종도 가능하고 일반 업무시설도 등록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집도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다음 내일 시간에 하는 모의고사부터는 알겠어요? 이 문제집보다 해설이 더 많아요. 알겠어요? 그 해설지는 뒤로 따로 모아놨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문제 밑에 해설이 없어요. 따로 뒤에 모아놨다. 그래서 내일은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10시에 정확하게 오셔야 돼요. 10시 늦게 오지 말아요. 괜히 다른 사람들 일찍 와가 시험 치는데 뭐 방해되니까 딱 정확하게 10시 전에 와가 알겠어요? 문제지 나눠주마 딱 45분 주겠어요. 45분 만에 40문제를 스스로 낑낑대면서 다 풀어본다 안 풀어본다? 풀어봅니다. 틀리기나 맞추기나 간에. 그래서 10분 쉬었다가 뭐다 3시간 동안 저하고 40문제를 뭐다 같이 풀어볼 때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이 점을 생각 못해서 답을 틀렸구나. 알겠어요? 그럼 스스로 자꾸 경험을 해야 돼요. 알겠어요? 그런 게 되면. 그 여러분들은 문제 풀 때 뭘 많이 못 떠올리잖아. 근데 저는 문제 풀어줄 때 많이 그 문제를 풀기 위한 필요한 자료들 이야기를 끄집어내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연습을 해야 돼. 그래야 실전 들어가면 내가 풀어본 문제와 비슷한 내용의 문제가 나왔을 때 뭐다 수업 시간에 그 선생님은 이런 이야기만 잔뜩 끄집어내더라. 그걸 생각나가 판단을 하게 되는 거다. 알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합니다. 하여튼 좀 늦게 오지 말고 딱 정확하게 10시부터 알겠어요? 문제를 풀도록 해요. 제가 요 직원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을 테니까. 그렇지? 자, 마칩시다.